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중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해 보자 합니다. 이전엔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뭔가 여러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우리가 입력을 주고 컴퓨터가 출력을 저희한테 주고 또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한다 그런 것들 지정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한 기초 문법에 대해서는요, 뭐 입력과 출력 같은 경우에는 input이라는 함수, 그리고 또 output이 아니라 print라는 어떤 함수, 이런 식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입력과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불린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조건문이라든지 혹은 반복문과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맛보기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반복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면 그것이 지정하는 그 반복문이 지정하는 코드를 계속 반복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라는 것은 특정한 불린 밸류가 만족되면, 그러니까 true, 항상 어떤 그 불린 밸류가 true일 때, 그 true일 때 이제 계속 그 어떤 true인 값에 대해서는 이 코드를 실행하고, false일 때는 이 값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제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초적인 문법들을 적절히 섞어서 쓰면 이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아주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초 문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초 문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제가 생각하는 사실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이 이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네 가지 원소들, 이제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그 조건문과 반복문,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갖추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뭔가 좀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초 문법이라 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작업들, 그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프린트 A는 많이 보셨죠? 프린트 뭔가. 그럼 프린트 안에 있던 것들이 출력이 되죠. 근데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문구는 사실 컴퓨터가 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A가 지금까지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A에 뭐 사과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지 이제 컴퓨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디버깅이라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나중에 제가 스스로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혹은 한번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아마 제가 이런 과정들을 아마 실제로 하게 될 겁니다. 누구도 완벽한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라는 문법 그 함수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8이 나왔는데 이 8이 뭔 뜻인지 알게 뭐죠?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4고 2고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쓰진 않겠죠. 적어도 4가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8이 무엇인지 라는 것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붙여보면 4명의 사람들이 한 명당 2개씩 쿠키를 들고 오면 전체 쿠키 개수는 8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예쁘게 붙여주면 저희가 이제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이런 그 변수 이름 붙이기 방식은 이제 각 띄어쓰기 대신에 이제 띄어쓰는 첫 번째 글자에 이제 첫 번째 알파벳을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거든요. 대문자로 쓰는 건데 이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또 이제 8밖에 없으니까 조금 뭐가 허전하죠. 그러니까 뭐가 정확히 8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문맥을 좀 줍니다. 전체 쿠키 개수는 8개. 그래서 전체 쿠키 개수,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띄어쓰고, 그거 띄어쓰는 게 아니고 자꾸 이름이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쉼표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value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개를 붙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 띄어쓰기가 마음에 안 들죠. 실제로 우린 띄어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8 다음에 개를 띄어쓰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런 경우를 보시게 되면 생일 축하를 하는데 이제 한을 띄우고 R을 해버리면 뭔가 안 맞죠? 이 띄어쓰기가 조금 불편하죠. 뭔가 느끼기에 조금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제거하는 방식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요, 문자열 안에 외부 변수를 집어넣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퍼센테이지 표시가 보이시죠? 퍼센트 알파벳은 이제 특정 종류의 자료형을 가진 변수를 거기 집어넣는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D는 정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eople 곱하기 cookie per person을 이 숫자 결과값인 이제 8을 여기에 문자열로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추가로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이 글자 요 %d가 8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편리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여기 아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 s 즉 이제 스트링 그 문자열이 여기서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띄어쓰기 없이.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대로 이제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people은 4, 그 다음에 cookie per person이 2, 그 다음에 person은 한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4나 2가 아니고 그때마다 그 파티에 맞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근데 입력을 이제 사람이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입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입력을 하라고 뜨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결과를 주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input이라는 함수인데요. input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넣어주면 이 문자열이 이제 우리의 디버깅 창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 인터페이스에 뜹니다. 한마디로 그 텍스트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글자로 된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흔히 얘기하는 이게 텍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텍스트 형태의 인터페이스예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컴퓨터하고 상호작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생일 축하를 5명이 해주고 선물을 2개씩 들고 오면 뭐 사람이 뭐 이제 이름이 한울이면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는 거죠. 이제 각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된 값이 여기 5가 people 안에 들어가고 2가 gift per person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이제 person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앞서 했던 그 코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엔터를 눌러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보게 될 이 에러예요. 항상 보게 될 이런 형태의 문구들은 에러를 얘기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적혀있죠. 여기 뭔가에 문제가 있다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이 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type error라고 적혀있어요. can't multiply sequence by non-int of type str.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문자열끼리는 곱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내보고 곱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곱한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 코드에서. 근데 people은 분명히 숫자예요. 제가 숫자를 입력해줬어요. 그 다음에 gift per person도 숫자예요. 근데 얘는 문자열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input이라는 것이 뭘 집어넣든 다 문자열로 인식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풋에 들어온 숫자를 이제 실제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걸 이제 이건 아주 기본적인 디버깅인데요.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친 거예요. 제가 성급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네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문제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여러분도 곁에서 뭔가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모든 걸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되짚어 보거나 혹은 인터넷에 그 에러를 그대로 검색해 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가끔씩. 대부분 그렇게 해결이 되죠.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정해진 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또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또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조금 디버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스스로 많은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할 수는 있죠. 그럴 때는 인터넷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찾아봐서 이제 그걸 하시면 됩니다. 디버깅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디버깅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이트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인데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는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이제 자신 생긴 문제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는 곳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마도 생일 축하를 받고 싶은 분들 중에서 이름의 끝 글자에 받침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이 문자열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우아라고 하지는 않죠. 준후아라고 하지는 않죠. 야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좀 프로그래밍 변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입력받은 이름의 맨 마지막 글자가 이제 받침이 없으면 야가 나오고 받침이 있으면 아가 나오도록 해야겠죠. 자, 여기서 바로 조건문이 등장하는데요. 조건문이. 근데 조건문을 만들기 전 조건문 자체는 특정 조건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건을 구현하는 어떤 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명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니코드는요, 여기 보시면 가로부터 시작해서 한 차례씩 종성을 바꿔요. 그 다음에 종성이 다 한 번씩 다 나오면 가능한 종성이 다 나오면 바뀌어가지고 다시 다음 모음을 넣고 또 다시 종성이 하나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능한 종성의 수인 28자마다 받침이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혹은 같은 그 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초기 값으로 설정해 놓으면 한마디로 어떠한 글자 값에서 이제 어떤 글자의 유니코드 순서에서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글자의 유니코드 순서를 빼주면 그것을 28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면 우리가 입력한 그 글자 하나가 받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가가 있어요. 가의 순서는 44,032번이에요. 16진법으로는 이제 AC00이에요. 근데 여기서 R을 한번 볼게요. R의 순서는 가의 그 순서와 뺐을 때 6468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로부터 6468번을 더하면 R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에다가 28을 더하면 다음 번째 정성이 없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28을 더하면 또 정성이 없는 게 나오고 또 정성이 없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차이 값이 28로 나눠졌을 때 나눠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28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이 차이가 그러면 그 글자는 그게 없는 것이죠. 받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는 받침이 없죠. 가도 받침이 없죠. 두 개를 나누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다가 이제 제가 만약에 equal to 1을 붙이고 0을 해볼게요. 그럼 0이잖아요, 실제로. 이 값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받침을 붙여볼게요. 그럼 2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겠죠? 그러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문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조건문은 if하고 조건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일 때는 if 밑에 있는 인덴트된 즉 이제 그 탭으로 한번 눌러진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else를 붙여주면요. 만약에 else 붙여주면 if에 적힌 그 조건이 틀렸을 때, 그러니까 하면 false였을 때 else 밑에 있는 인덴트된 그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an을 입력해 볼게요. an은 아까 전에 false였죠. 그러면 else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프린트 될 글자는 이 글자는 받침이 있음이라는 글자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받침이 있다고 뜨네요. 그러면 r을 해볼게요. r는 아까 전에 28을 나눠 떨어졌죠. 그러면 이건 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if 바로 밑에 있는 인덴트된 코드가 실행될 거기 때문에 받침이 없다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인간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이게 많은 거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 코드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다 지워보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터에다가 이제 person의 끝자리 글자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person은 문자열이니까 인덱싱이 가능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번째 -1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건우면 우가 나오고 현준이면 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조사를 이제 초기 조사를 설정해 줄게요. 야라고 해줄게요.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건문에서 설정된 그 변수는 사실 외부에서 다 쓸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인덴트 된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인덴트가 된 인덴트 된 상태에서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인덴트 밖에서는 작동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같다고 하면 야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받침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 글자가. 그러면 기존에 아였던 거에서 야가 덮어 씌워졌으니까 여기서는 결국 야가 나오겠죠. 여기에 있는 조사 즉 야가 나오고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고 그쵸?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야를 넣고 자 이거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그 느낌표 이꼴을 하면요 이게 아닐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니냐는 뜻인데 0이 아니면 R에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설명을 좀 볼게요. 10명 선물의 개수 2명 사람 이무 건우로 해볼게요. 야가 나오죠? 그쵸? 새로 해볼게요. 7명 선물 3개 생일 축하받는 이름 한우를 해볼게요. 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쉽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그 촬영을 했는데 녹화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이 다 적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교재하고는 다르게. 자,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개수의 선물을 들고 오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그날 용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대학생이니까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선물을 하나밖에 못 들고 왔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싼 걸 여러 개 들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싼 거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이게 정성 들인 쿠키 한 박스를 들고 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다양한 어떤 선물들이 있을 건데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씩 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귀찮으니까 한 사람이 입장할 때마다 이제 자신이 가져온 개수를 입력하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입력받는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복하는 게 바로 반복문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반복문은 while하고 for가 있는데요.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 조건이 만족되는 대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for는 for는 특정 시퀀스 안에 있는 개수를 시퀀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while을 써볼게요. while true, 즉 항상 참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거예요. gift는 이제 인풋을 받은 것을 이제 정수로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gift sum과 people sum을 정의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반복문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함수들이, 이 변수들이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people sum, 혹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초기화된다는 게 뭔 뜻이냐면요. 요거를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계속 0으로 초기화 되겠죠. 계속 0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자, 그러면 인풋을 받으면 people sum에다가 1을 하나를 더해요. 이거는 이 변수에다가 1을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1. 그냥 줄임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gift sum에서는 입력받은 gift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사람 수도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gift 수도 누적이 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제가 왔어요. 제가 선물 3개를 줬어요. 상철이가 왔어요. 2개 주고, 혁진이가 왔어요. 하나를 주고, 그다음에 하늘이가 왔어요. 2개를 주고, 뭐 기수가 와서 3개를 주고, 또 누가 있더라? 건우가 와서 2개를 주고. 근데 이상해요. 뭐 안 멈추잖아요. 이게 안 멈추죠. 당연히 제가 멈추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값을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위에 코드가 계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멈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도 확인할 수가 없죠.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한번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멈추기 위해서 인풋에다가 인풋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9749이면 멈추도록 할게요. 누가 선물을 9749개 뺐겠어요? 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선물, 그러니까 생일 파티인데,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9749는 누가 실수로 누르기도 어려운 숫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프트가 만약에 마이너스 9749일 때, 그쵸? 이럴 때는 이제 어떠한 걸 실행시켜야 되는데 탈출을 해야 되죠. 탈출하는 코드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실행되는 순간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고 있던 반복문이 깨져요. 그래서 아래 코드가 바로 진행이 돼요. 이거랑 비슷하게 continue도 있거든요. continue는 뭐냐면요, 컨티뉴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뭔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요게 실행이 안 되고 반복문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죠. 물론 이거를 여기다 이걸 인덴트가 하나 해제돼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9749가 아니면 기프트에서 기프트 입력받은 걸 더하고 사람도 한 명 더하고. 그러면 제가 오고 혁진이가 오고 한우리가 오고 기수가 오고 뭐 지석이가 오고 요 정도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티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 왔으니까 마이너스 9749를 입력했어요. 결과값이 나와요. 선물도 나오고 사람 수도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반복문인데, 사실 반복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제 생각에는 시퀀스를 처리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문은 시퀀스 하나하나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변수 이름을 붙여주고 그걸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자, 아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리스트가 있고, 이제 현준, 혁진, 서준, 정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person이 하늘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늘이한테 이제 생일 축하를 드린다 한다면 이제 각각이 한 명씩 한다고, 한 명씩 이제 축하를 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person 생일 축하해 people 이가. 근데 people이 뭐죠? people은 for 문, 이제 또 다른 그 반복문에서 people인데 people은 리스트 안에 있는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 하나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people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우라는 똑같지만 여기에 있는 people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현준이가, 혁진이가, 서준이가, 정훈이가 나오는 거죠. 물론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 하여튼 오늘 강의는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혹시 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과제도 풀어보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